본 영상에서 그리고 본 채널에서 다른 미디어 컨텐츠의 사용은 유튜브의 공정 사용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공정 사용이란 논평, 비평, 연구, 교육에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3월 13일 날 방송된 박명수 씨가 하시는 라디오 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DJ 박명수 씨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분이신 최훈아 변호사님. 이분은 10년간 이혼 상담을 한 5천 건 정도를 하셨고 또 이 소송 경험이 한 3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한 베테랑 변호사분이죠. 이 이혼 상담 관련해서 이분과 이 박명수 씨가 나눈 내용을 제가 방송도 보고 그리고 또 기사도 좀 읽어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리자드오님 너무 화나시죠? 제 영상을 늘 2번씩 보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정말 제가 추구하는 아버지상처럼 남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리자드오님. 저희 채널에 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복구가 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가 게릴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또 이렇게 소통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 제 채널에 본 채널에 가장 장점이 사회진흥이죠. 제가 봤을 땐 지금이야말로 사회진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맘만 먹으면은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저만한 베테랑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의 영상을 이뤄가는 방식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세련되게 가줄게요. 이 사회 스테이러스에서 위로 한번 유리천장을 뚫어본 남자가 얼마나 세련되게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앞으로.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했겠습니까? 보통은 제가 있는 데까지 같이 오는 제 동료들을 봐도 대부분은 뭐 배경이 도움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그걸 제 사회 지능으로 뚫고 온 거죠. 음. 제가 생각해도 어,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진짜 자랑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위치에 와서 주변을 돌아봤을 때 어, 나보다 훨씬 더 자원이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제가 함께 일을 하거나 경쟁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럽죠. 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채널을 이 기회에 굉장히 세련되고 사회 지능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식으로 갑시다. 여러분, 나 예수님이 왜 자꾸 그 옛날에 그걸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비유를 많이 쓰셨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그걸 인제 이해를 했네. 아니, 이해는 했어요, 실은. 이해는 했는데, 그걸 몸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무슨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를 수 있는 남자다운 그런 남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한 명의 follower일 뿐인 것이고 다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한 남자로서 되게 멋있죠. Jesus. 멋있어요. 한 남자로서. 배울 점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박명수의 라디오 쇼. 제가 최연아 변호사님이랑 박명수 씨 소개를 했죠, 방금. 내용에서. 이혼 사유를 굉장히 베테랑이신 음, 굉장히 베테랑이신 최연아 변호사님이 이 이혼 사유, 본인의 어떤 경험에서 이혼 사유를 나눠주시는데 제가 이걸 또 저만의 관점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최연아 변호사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또 제 관점에서 한번 애드를 해주면은 그 박명수 씨와 최연아 변호사님이 그 영상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에 좀 더 살이 붙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최훈아 변호사님에 의하면 이 변호사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변호사님에 의하면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다.
이혼의 25% 정도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성격 차이라는 부분이 원래 좀 모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격 차이를 최윤아 변호사님이 이 변호사님이 본인의 어떤 관찰에 의해서 풀어내셨는데 제가 동의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은 인생에서 부부가 큰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해요. 결혼한 커플이 어떠한 인생의 대사, 큰일을 맞닥뜨렸을 때 가치관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서로의 다름을 느끼면 그것을 성격 차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한 가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인생에서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가치관이 드러난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개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congruence.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스스로의 어떤 인생에서 본인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막 무조건 솔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의 진정한 모습과 본인의 인생 문제들을 다루어가면서 원래의 모습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남성성의 어떤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컨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 본인의 모습을 본인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연기를 하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컨그런스가 깨지면서 원래 본인의 더 낮은 모습, 찌질한 모습,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 당황하는 모습, 남성성이 없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이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만약에 어떤 남성이 어떠한 모습을 연기를 하고 있었다. 혹은 여성이 연기를 하고 있었다. 뭐 이랬을 때 근데 남성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부부가 어떤 큰 일을 맞닥뜨리면 남녀 관계에서 아무래도 좀 여성분 입장에서는 남성에게 문제 해결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그때 남성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리드를 한다라든지 문제 해결을 하고 보호라든지 이런 걸 해주지 못하고 같이 막 헤매는 거죠.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 여성도 남자처럼 리드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라는 약간 이퀄리티 개념을 좀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인생의 큰일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이 안 되면서 서로 헤매는 경우에는 상대 여성, 와이프로부터 존중심이나 존경심을 잃을 확률이 좀 높아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성이 문제를 조금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남성이 이해를 하기가 좀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의 그러한 부분을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거기에 이 남성분이 만약에 이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을 어떤 인권의 평등이 아니라 남녀가 정말로 똑같이 컨트리뷰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큰일을 착수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이상하게 여성으로부터 좀 불편한 기운이 자꾸 흘러나와요. 뭐냐면은 남성성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변호사님은 성격 차이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 큰일을 맞닥뜨렸을 때. 저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특히 남성 입장에서 큰일을 맞닥뜨렸을 때 컨그런스가 깨진 거죠. 음. 여성이 이 남자랑 결혼을 할 때에는 이 남성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기대를 하고 결혼할 것일 것인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을 잘 못해서 컨그런스가 깨진 경우가 되겠죠. 그게 1위 이혼 사유 1위 여러분. 2위는 외도. 음. 이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외도는 정말 빈번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는 정도래요. 이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외도를 보는 정도로 그렇게 빈번하게 보고 있다 그래요.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서로 용인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서로의 외도를 눈 감아 주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부부가 존재한다. 현대 사회에서 외도가 이렇게 빈번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 느낌에는 제 이해에서는 현대 사회의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녀의 어떤 감춰져 있는 욕망을 잘 매니지하는데 적합한 형태는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1대1을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1대1 하시는 분들에게는 1대1 하시는 분들에 맞게 조언도 드리고 축복을 드리고
또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남성분이 다수의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또 그러한 부분에 적합하게 조언도 드리고 메시지를 나누죠. 그런데 이 2위 여기 외도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현대 결혼 제도 자체가 어, 이 남녀의 타협할 수 없는 욕망에 적합하지 않을 확률도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더 웃긴 건 여러분 1위가 외도가 아니라 1위가 성격 차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만약에 여성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남성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이 외도를 하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확률적으로는 이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순위로 봤을 때 남성이 남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무슨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뭐 실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conclusion, 결론을 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본 채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남성이 남성성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서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성을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 남성이 다른 여성의 옵션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관계에 나쁘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항상 드렸죠. 그런 게 있죠. 근데 재밌죠? 1위가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다름을 너무 발견을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 변호사님이 다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변호사님의 유추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성격이 다르다가 아니라 이 남성성을 못 보는 거죠, 그때. 부인 입장에서 남성성에 기대가 있는데 남성이 문제 해결을 컨그루언스 있게 해결을 해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2위가, 그러니까 1위가 외도가 아닌 게 되게 웃겨요. 그쵸, 여러분. 현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한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한 영상에서 남자가 남성성을 제대로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다른 여성이라는 옵션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들과 부인들에게 치명적으로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원자님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다들 놀라신 거죠. 외도가 아니라 남성성을 제공을 잘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 순위를 봐도 어, 남성이 다른 옵션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문제 해결이나 이 부분에서 남성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좀 더 치명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또 한 번, 이 대화를 한번 제가 또 나눈 것을 요약을 해드리면, 박명수 씨가 물어봤죠? 두 집 살림도 본 적이 있냐? 두 집 살림도 본 적이 있냐 했더니, 최유나 변호사님이 두 집 살림도 너무 흔하다. 동선을 보면은, 항상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이 근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외도의 대상이 살고 있는 거죠. 뭐 아파트로 치면은, 뭐 옆동에 살고 있다라던가, 알고서 그 변호사님에게 가는 분들도 있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외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흔한 경우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남성분들의 외도가 많대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들은 남녀 비슷하게 외도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왜 윗세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남성분들의 외도가 더 많은 편이고 맞벌이하는 쪽은 왜 남녀 비슷하게 외도를 할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최근 라이브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두 가지 어, 두 가지 의문을 갖고 태어난다. 첫 번째는 생존에 대한 의문, 생존을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문, 난 생존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결론적으로 최고의 남성을 나의 배우자로서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랬죠.
자, 보시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남성이 혼자 벌었을 확률이 높고, 이 결혼을 했을 때 젊었을 경우에 여성의 적어도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이 되었을 확률이 높죠. 생존을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과거가 현대에 비해서는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영향들을 생각을 해봐도 하이퍼게미의 좀 본능을 오픈 하이퍼게미까지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남성분들의 외도가 좀 많은 편이고,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스스로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어떠한 질문이 더 중요해졌냐면은 과연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남자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음.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차이가 벌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인분들이 남편분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남성이 최고의 남성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특히 더 아까 첫 번째 이유, 인생에서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남성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문제 해결적인 모습, 리더십이 있는 모습.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여성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라던가 책임이라는 가치들이 정확하게 발휘가 되면서 행동을 해줬을 때 이것이 될 것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한국은 제가 남녀 둘 중에서 어떤 성별이 더 이혼을 더 많이 신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현상 자체가 미국은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넓게 퍼진 상태인 것이고, 여성분들이 이혼을 신청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혼 자체가 여성들에게 어떤 금전적으로 미국에서는 금전적으로 이득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는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남성분들의 외도가 많고, 젊은 부부들 측면에서는 남녀가 비슷하게 외도를 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죠. 음. 이응시옷 이응님 걱정하고 계셨죠? 저도 스트리밍 안 될까봐 그 부분이 약간 걸렸었는데 괜찮네요. 그러니까 한 달 좀 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 가끔씩 하고, 이 비디오들 있죠? 비디오도 제가 좀 정리했어요, 이미. 네, 퇴근하면서 쫙 보면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제가 싹 정리를 했죠. 쇼츠는. 네, 여러분, 쇼츠는 제가 나중에 또 올릴 거지만 어떤 쇼츠를 올릴 거냐면은 이제 유튜브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전혀 걸릴 게 없는 걸로 올리겠지만, 좀 이 쇼츠보다는 저는 좀 긴 영상이 저하고 성격은 좀 더 맞아요.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있죠. 자, 박명숙 씨가 최연아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 박명수 씨가 또 이혼 소송 중에 서로 양육을 떠미는 경우도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너무 많다. 오히려 상대가 키우는 게 더 최선이기 때문에 미루는 경우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 서로 떠민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남성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한 남성이 본인의 자식을 사랑을 하려면 남성이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의 또 본인의 어떤 인생 자체를 향유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남성들의 숫자가 좀 적지 않나. 남성은 본인이 번성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타면서 인생을 가치를 쌓아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 전체 세상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는 좀 사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좀 자식에 대한 사랑도 약간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한 아버님들 보시면은 같이 쌓기도 잘 안 할 확률이 높고, 또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되게 많아요. 약간 패배주의에 젖어서 그런 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막 예를 들어서 같이 안 싸우시고 뭐 술에 너무 쩔어 계신다라던가, 그런 아버님들이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뭐 자식들한테는 끔찍히 와가지고 막 자식하고는 또 굉장히 뭐 잘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본인 인생에 대해서 가치 쌓기가 잘 안 돼 있고, 남성성을 잘 발휘를 하지 못하고, 그런 근본적인 본인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자식에게도
힘든 인생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남성분들은. 그쵸? 그러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님이 되려면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어 관점을 드리면 본인이 스스로 살아내고 있는 그 영역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같이 가고 싶은 거죠. 이건 전혀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컨트라딕션, 모순이듯이 제가 자식을 바라보는 모습에는 이타심과 이기심이 둘 다 숨어 있죠. 그중에서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은 나의 부분을 닮아가서 그것을 볼 때 오는 전율과 짜릿함, 나랑 연결을 짓는 거죠. 이타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서 그 아이가 또한 같이 쌓기를 하고 본인과 같은 인생을 걸어주거나 아니면은 여성이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로서 father figure 역할을 제대로 해주며 그 여성의 가치가 보존이 되면서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남성들의 숫자가 적고 두 번째로는 여성들의 두 가지 의문, 생존에 대한 의문과 최고의 남성인가라는 의문을 정확하게 하나라도 마침이 제대로 찍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아이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에 대한 사랑에 어떤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랑을 하려면은 이 남성과 여성이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인생을 살아낼 때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사랑스러운 마음도 좀 커질 수가 있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양육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뤄내지 못한 것을 너를 통해서라도 이뤄내겠다라는 마인드가 건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좀 막는다고 저는 굉장히 봅니다. 음.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아버님 스스로가 어머님들 스스로가 본인이 갖고 태어난 그러한 의문에 마침표를 찍어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실 때 자식들과도 좀 더 생산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그게 안 되니까 자식을 안 키우고 싶은 거겠죠. 음. 그러면서 이 변호사님이 주신 말씀이 서로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하면 좋겠다.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실망밖에 없고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동반자라는 개념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돕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이 변호사님 자체는 뭐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대한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일단은 서로 너무 이기적으로 굴지 말아라라는 건데 이 이기심도 여러분 남성도 본인의 인생이 번성을 하는 느낌이 안 들고 여성도 생존이나 최고의 남자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족이 안 되면 이기적으로 돼요. 불만족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가는 인생이 그러한 의문들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과정 혹은 이미 마침표가 찍어진 상황이라면은 어, 이기적으로 되지 않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온단 말이죠. 음. 그래서 박명수 씨가 또 말씀을 하죠. 결혼할 때 어떤 지인분이 글을 써줬대요. 어떤 글이냐면은 결혼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약간 뭔가 좋은 냄새가 나지 않나요? 뭐냐면은 그냥 이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냐면 이 지인분이 어떤 좋은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마리를 잡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좀 더 깎아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이 말을 더 전달을 해드리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뭐냐면 잘 보세요. 남자는 여성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는 것. 그쵸? 여성은 남성의 인생의 헌신이 되어 주는 것.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는 것. 같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먼저 좋은 짝이 되어 주면 이혼을 안 한다. 여기서 여러분 약간 이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남녀 관계에서. 그리고 좋은 짝이 되어 준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모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좋은 아내가 돼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남편이 된다. 좋은 아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보통.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양보하면 되지.
내가 져주면 되지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모순이듯이 양보를 하는 와중에 본인의 욕망이 충족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때 오래 간단 말이죠. 이게 핵심이네. 뭐냐면 여러분, 남성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성들은 항상 문제 해결력 그리고 리더십, 보호, 책임이라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관찰해서도 남성분들은 그게 잘 될 때 효능감이 올라간단 말이죠. 문제 해결 자기가 스스로 딱 해내면 굉장히 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좀 더 이 honor, 영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좀 민감하죠. 갖고 싶어 하죠, 그 영광을.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영광, 이 honor, 이 honor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주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 남성성의 이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 보호라는 특질들이 만족이 될 때 그 뿌듯함을 언어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 언어라는 말도 같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 남성성이 만족되면서 나오는 그 느낌을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예술에도 honor 같은 부분이 많이 다루어지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 사랑이나 남성성, 이 남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겪고서 가게 되면 이 예술이라는 것에 관심이 간다. 그러한 부분들을 관찰자 입장이 됐던 실행자 입장이 됐던 그러한 부분들을 노래하고 그려내고 하는 것들이 예술에 많이 녹아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대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남성성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 honor, 영광, 영광스러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녀가 서로 양보를 해준다라는 그 안에는 남성 입장에서도 여성이 뭔가를 제공을 해주고 여성의 인생이 부여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성성에 기반을 해서 본인의 본능이 발현이 되고 충족이 되는 형태로 여성에게 제공이 들어갈 때, 그럴 때 그 제공에 대해서 지치지 않는다. 양보하기가 쉽죠. 남성 입장에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입장에서, 여기 여성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성 입장에서 좋은 짝이 되어준다, 서로 양보하면서 산다, 이 말을 좀 더 깊게 제가 파고 들어가면 여성성의 제가 중요한 특질들로 말씀을 드리는 게 협조를 하고 존중을 주고 지지를 준다. 여성들은 분명히 그러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혹은 그에 가까운 남성과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그 남성이 같이 쌓는 것에 협조를 주고 싶고, 그러한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존중을 주고 싶고, 그러한 마음의 발로를 해서 자연스럽게 양보를 하는 미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100% 완벽하게 이렇게 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능적인 영역이 여기에서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그 영역이 크면 클수록 남녀가 양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져요. 저는 여러분 이 양보라는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보라는 것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꾹 참아서 죽을 것 같은데 양보하는 것보다는 양보를 할 때에도 적어도 오늘은 남녀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부부 관계를 본인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발현되는 방식으로 양보가 들어간다라면은 양보가 훨씬 더 쉽겠죠. 왜냐하면 양보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그 본성이 맞기 때문이죠. 좀 이해가 되셨죠? 이게 본 채널의 입장인 거죠. 좋은 짝이 되어준다, 서로 양보한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단순히 내가 양보해야지, 내 이득을 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이득을 안 보더라도 내 욕망이 충족되는 방식으로, 이득을 안 보는 방식으로 이 beautiful contradiction, 모순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결혼해 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성분과 함께 여행을 가보거나, 남성이 여러분, 남성성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막 본인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가 있고 잘 이뤄가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여성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평소에 조금 의견이 안 맞거나 약간 냉랭한 기운이 돌았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침대에서 같이 자겠죠, 그러면. 뭐 여행이 됐던, 남편과 아내가 되었던, 같이 침대에서 잘 때 마음속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들 확률이 높냐면 여러분, 남녀가 서로 동상이몽을 하게 되는데, 생산적인 동상이몽을 하게 돼요. 어떤 동상이몽을 하게 되냐면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는 내가 그냥 쟤를 이해해 줄까?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남자답게 좀 품을까? 라는 생각이 쓱 하고 올라와요. 남자는. 이게 본능이거든요. 남자라면 그런 마음이 쓱 올라온단 말이죠. 내가 품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와요. 여성은 이런 마음이 올 확률이 높죠. 조금 이제 냉랭한 기분에서 좀 풀린다고 한다라면 물꼬가 터지면 내가 우리 남편이나 우리 오빠 의견을 좀 따라줄 걸 그랬나? 내가 너무 내 고집을 부렸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그러면서 내심 오빠가 지금 혹은 남편이 혹은 지금 나한테 손을 좀 내밀어 주면 못 이길 척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둘이 냉랭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미운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런 마음이 각자 마음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아마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제 마음을 10분 이해할 텐데 여성에게 또 이때는 네가 이랬어야 됐다는 둥 혹은 남자가 내가 이럴 땐 이랬어야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여성 이렇게 돌아 누웠을 확률이 높죠. 서로 약간 싸워 있으면. 그러면 슥 다가가서 근데 너무 변태같이 다가가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살짝 손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여성 손끝을 살짝 잡아준 다음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쉽겠죠. 하면서 여성에게 딱 다가가서 뒤에서 살짝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좀 찰 확률이 높아요. 여성들은 마음이 약간 불안하면 손이 좀 차단 말이죠. 딱 잡아주고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손이 좀 차네. 까지만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딱 1분만 있을게. 손이 너무 차서 그래, 네가. 그러면서 이렇게 1분 정도 있어주고, 그러고 나서 손 띄고, 이제 뒤에서 아는 거 띄면서, 잘 자, 내일 봐. 하면서 딱 들어가죠? 그러면 여성분들이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해요. 뭐냐면은, 약간 말이 많아져요. 그 상황에서. 약간, 뭐,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약간 들뜨면서 말이 많아져요, 여성이. 혹은, 조금 더 내성적인 여성이면은, 그렇게 둘이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여성이 일어나서, 그 전에 나쁜 일이 없었다는 듯이 조금 더 아침도 차려줄 확률도 높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남녀 사이에 상호작용이 좀 그래요, 여러분. 남녀가 지금 서로 양보를 한 거죠. 남자는 남성성에 맞게 양보를 한 거고 여성은 여성성에 맞게 양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남녀의 이 그림을 여러분 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기반을 해서 딱 픽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음. 그런 입장에서 양보가 되고 좋은 짝이 되어주면 그 침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남성이 답이 되어준 거잖아요. 여성에게. 이 콜드 워, 냉전에 답이 되어준 거죠. 음, 그쵸? 필리피노 손님. 저희 또 멤버분이시죠. 제가 이 손님이라고 할게요. 손님 제가 그 사연 보내주신 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서. 근데 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같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대기를 같이 가고 있죠. 제가 손님 여기 질문 하나 남겨주시죠.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제가 요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손님이 질문을 주내 실은 제가 질문은 기억을 해요. 같은 질문인가요, 손님? 같은 질문이시면 제가 그냥 이어가서 답변을 드려도 돼요. 그 전까지. 여러분 그래서 서로 상대에게 좋은 짝이 되어준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그리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산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이 beautiful contradiction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양보라는 것도 내 것을 무조건 꾹 눌러 담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성성에 맞게끔 타이밍을 잘 재고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음.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본인의 여성성에 맞게 남성하고 협조를 주고 손을 내밀면 어, 굉장히 편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 서로를 위해서 좋은 짝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산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경험상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상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남녀 왜 저라고 왜 여성과 냉전을 갖지 않았던 적이 없었겠습니까? 냉전을 갖고 있는 적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제 남성성과 여성성에 맞게끔 지금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면 같이 주셔도 돼요. 제가 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이 같은 주제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거는 영상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께. 그래서 한번 복기를 해보시죠. 이 남녀 관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서로 져주고 살아야지. 그냥 결혼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보다는 저는 실은 제가 정말 여러분, 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에게 초능력이 있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파더 피겨로 메시지를 동시에 한 번에 전달할 수가 있다라면은 이러한 얘기들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남녀 관계에서 특히 부부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다뤄가야 하는가. 음. 자,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다리는 동안 손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I am nobody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셔도 돼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죠. 우리 여러분, 한 달간 기다리는 동안은 우리 게릴라 라이브 스트리밍을 좀 즐겨볼까요? 우리? 그래서 남성성 있게 양보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말을 양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남성성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를 하는 네 가지가 있죠. 문제 해결력, 리더십, 책임, 보라는 특질을 생각을 해보면 남성이 양보를 할 때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랬어라고 잠시만요. 약간 랩탑에 소리가 커서 잠깐만 줄일게요. 오케이. 소리를 줄인다는 게 뭐냐면 이 팬이 막 돌아가지고 자 그래서 남성성의 역할로 만약에 양보를 하거나 사과를 할 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그 침대 위에서 부부가 누워 있을 때 예시로 미안해 내가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안 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가운 손이 있으면 차가운 손을 살짝 잡아주고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줘라. 여성의 주관적 진실은 느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이 네 가지 특질들이 여성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행동으로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양보를 하는 경우에 남자가 양보를 한다라는 게 말로 따다다다다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하는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에서 컨텍스트에서 혹은 둘 사이에서의 냉전에서 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물꼬를 튼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리더십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뒤에서 안아주는 방식으로 여성에게 보호나 책임이라는 특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던가 이 네 가지 남성성의 컨텍스트에서 양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주신 질문, 남성성 있게 양보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나 예시는 이해가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공식처럼 외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네 가지 특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되 매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면서 관록이 쌓이는 거죠. 이해가 되셨다고요? 김찬우님.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남성성 있게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부모님들께서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남자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영상에서 본 채널에서 나눴던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남성성은 원래 father figure들이 뭐 삼촌들, 아버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예시를 나눌 때 거기에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들이 듣고 보고 흉내 내면서 자라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상실된 시대죠. 그러니까 남성성 있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좀 남성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많이 접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냥 주먹으로 서로 다짐하고 푸는 경우 뭐 이 정도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남성성이라는 것은 훨씬 더 깊다. 물론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몸으로 부딪힐 때에도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어떠한 맥락에서 부딪히는가. 또 아까 주신 질문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뭐가 있냐면 언남님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가 문제 해결을 해줘도 슈 테스트가 꾸준히 끊이지 않고 나오는 여자는 어떤 경우일까요? 도발적인 질문을 해서 그걸 이성적으로 대답해주어 해결해주면 또 다른 주제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해결해주면 또 다른 도발적인 질문을 한다. 이거는 문제 파악에서 약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떠한 질문을 던질 때 이 원자님께서 이성적으로 답변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성적으로 답변을 줬다라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제가 멤버십에서도 좀 더 깊게 나눴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파악할 때 여성이 이게 문제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어떤 질문을 이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 쉬 테스트죠. 제가 그래서 쉬 테스트의 맥락이 뭐냐면 비논리적인 말과 질문을 통해서 남자의 남성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쉬 테스트죠. 이때 도발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컨텍스트에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쉬 테스트 해결 방법이 아닌 거죠. 공감을 바랄 수도 있겠다. 이 공감이란 단어는 남성적으로 공감을 주는 방법이 있고 여성적으로 공감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라이브 할 때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이제 주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공감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쉬 테스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다 공감을 줘버리면 쉬 테스트가 끝나지 않을 확률도 좀 있고 그리고 쉬 테스트적인 질문을 줬는데 거기에 이성적으로 대답을 해줬다. 그러면 그 비논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서 여성의 인시큐리티가 해결이 안 됐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에 답변을 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질문을 하게끔 만든 그 쉬 테스트적인 질문을 하게끔 만든 그 여성 안에 들어있는 그 불안 요소 그거를 잡아내는 게 문제 파악인 거죠. 왜 저러는지. 예를 들면 얘가 예시를 하나 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어 strong independent woman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아니라 본인이 불안했고 아버지나 오빠들이 남자답게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strong independent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여성. 그런 여성이 있다라고 치죠. 그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대해서 경제적인 질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집은 얼마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이러죠. 그래서 오빠 집은 몇 평이야? 그 집 오빠 명의로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은 몇 평이고 그 집은 뭐 누구 명의로 돼 있어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그 여성의 불안을 해결해 주냐? 그렇지 않죠. 그냥 집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그 불안은 어릴 때부터 잠재되어서 가져온 불안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오빠 차는 뭐야가 될 수도 있고 오빠 뭐 리타이어먼트 플랜은 어때? 은퇴 계획은 어때? 계속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면 그 근본 불안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본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죠. 잘 보세요. 물론 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왔냐를 좀 더 봐야 되지만 제가 지금 이 드린 일반적인 예시에서는 오빠 혹시 집 있어? 오빠 명의로 돼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집이 있고 명의가 어째라고 이렇게 쉬 테스트에 논리적으로 반응한 것보다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여성에게 오빠 혹시 집 있어? 그 집 오빠 명의로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구야?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 정도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한번 안아주는 거죠.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럼 여성 입장에서 아마 그랬다고 끝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아버지랑 오빠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딱 안아주고 알어. 이게 지금 말했다라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오빠를 두고 봐봐. 계속. 과연 내가 말을 하고 잘 지켜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쉬 테스트 기본 방식대로 오빠 집 있어? 명의는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냥 반응을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그날 여성이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따뜻하게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는 오빠 집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 여성의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얘기는 나중에 할까? 하면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성이 오빠 지금 내 말을 무시를 하는 거야? 하면서 끝나지 않고 깊이 들어올 때는 그날의 만남은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딱 오늘 누구누구가 나랑 오늘 대화를 할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은 만남을 이렇게 접고 아쉽지만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를 하자 하고 만남을 접고 가시면 돼요, 집에. 그러면 다음에 여성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 남성이 불편해하고 만남을 접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남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은 분명히 다음에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남자를 완전히 조공을 바치는 베타 정도로 봤다. 그러면 더 남자에게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베딩이 되는 거예요. 남성분 입장에서는 그런 여성에게는 그런 불안을 우리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기본을 안 지켜주는 여성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여성이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 내용이 아니라 그 질문을 왜 던지는지가 문제 파악이라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저 두 가지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죠. DYL님, 오빠 돈 많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두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죠. 무시하고 지나가는 방법. 그냥 이 여자가 장난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다. 그럼 너무 진지 빨지 말고 오빠 돈 많아? 그러면 오빠 침대에서 나중에 한번 같이 세볼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DYL님. 오빠 돈 많아? 그런데 이게 약간 장난식이었다. 그러면 DYL님도 그래 나중에 내 침대 가서 같이 세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오빠 집에 가서 오늘 얼마나 벌었나 같이 세볼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샴페인 한 잔 사갖고 들어가서 샴페인 병이나 전 뭐 샴페인을 좋아하진 않아요. 샴페인이나 그런 거 마실 수 있는 거 갖고 들어가서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겠죠. DYL님. 오빠 돈 많은 만큼 쉬운 질문이 없어요. 시테스트 중에 제일 쉬워요. 저 시테스트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게임 만약에 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 대전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뭐 이런 거. 뭐 테켄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무한 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빠 돈 많아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게임으로 치면은 여기 치라고 콤보 들어오라고 손 딱 들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9단 10단 콤보 들어가면 돼요. 남자가. 여자가 오빠 돈 많아라고 물어보면은 남자가 막 이렇게 좌우로 콤보 넣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빠 돈 많냐고 하면은 너무 상대하기 쉽죠. 실은. 네. 그러면 좀 짧은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김찬우님. father figure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분은 레드 플래그가 많을 것 같다. 아직 genuine desire를 소진하지 않은 여자분이라도 걸러야 할까? 이거는 공식처럼 그냥 father figure 없어서 father figure 없고 genuine desire가 있는데 걸릴까라는 공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중에 정확하게 father figure가 없어서 어떠한 불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제가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남자한테 여성이 저한테 뭐로 물어보는 거랑 똑같냐면은 남성이 남성성은 있는데 빚이 좀 있네요. 헤어져야 될까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빚은 얼마나 있고 남성성은 어떻게 발휘를 하고 있고 이걸 제가 봐야죠. 근데 빚이 있는데 남성성을 발휘하는 스타일이다. 이 두 정보만으로는 제가 걸르라 거르지 말아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남성에게 부채 어떤 금전적인 부채가 크거나 여성에게 father figure가 없는 것은 레드 플래그이긴 하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까요, 여러분? 재밌었죠? 본 채널에 제동이 한번 걸렸지만 이렇게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과 생산적인 대화하면서 지금 비록 외적 가치는 잠깐 파우즈가 됐지만 내적 가치를 함께 이뤄가면서 또 여러분들 나중에
채널 수익 창출 돌아오면은 한번 슈퍼챗이나 슈퍼땡스로 마음도 표현해 주시고 하면 좋겠죠. 제 마무리를 재밌게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나 이 본 채널의 내적 가치 쌓기는 여러분들과 게릴라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었던 해서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가끔씩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이번에 약간 퍼즈된 게 잘 된 게, 여러분 제가 약간 영상하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건강적인 부분에서 좀 쉬긴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했었긴 했어요. 잠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했었던 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타이밍도 너무 괜찮았고, 그래서 제가 이 채널 운영을 계속 할 거지만 이렇게 게릴라 라이브 스트리밍의 형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더 자주 나누면서 Q&A 방식으로 하고 또 편집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고, 그러면서 또 채널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복구가 될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아침에, 여러분들 시간에서는 아침이죠. 너무 좋은 시간이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또 금방 여러분 또 뜬금없고 재미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게릴라처럼 또 침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